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광진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태극기 집회에 함께해 주신 유튜버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리 잡고 계신 나우코리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담이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름을 바꾸셨죠? 새로 윤형고 TV였는데 바뀌신 이름이 원래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네네. 계정이 파괴돼가지고 저 계정을 다시 만들었다가 오늘 윤형고 TV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부회장님 저기 자리 잡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각 집회에 참석하시는 연산인가 그리고 협력단체 대표님들 모두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으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이며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거인위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고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정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의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국가 안보 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불법 부정 부패 타락, 코로나 정치 방역,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품질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흰 고무신 착용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헌정 보건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간첩 남노당 세력 사기 불법 탄핵 5.18 역사 왜곡 처벌법 4.15 부정선거 쥐약접종 집단살인 등 규탄과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철저 수사 및 관련자 구속 촉구 북한방송 개방 반대 5.18 내각제 개헌 저지 미북 수교 종전선언 반대 민노총 해체 및 탄핵무효 헌정복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단에 계신 연사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이번에 국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신 김광진 우리 대표의 취임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대표로 선임해 주신 애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애국자님들은 벌써 7년 동안을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오로지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이 활동해 가는데 무한한 힘이 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2023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은 신년 초부터 남한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고 핵무력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작은 무인기로 서울 하늘을 종횡무진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3월까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나아가 개헌 논의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선된 것이 명확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개편되는 중대선거구제, 선거구제 개편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초전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올해 할 일은 우선 대외적으로 PR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를 알아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을 구분하는 기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탄핵은 할만했고 지나간 일이니 덮어놓고 가자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하게 확정되었고 그래서 거대 야당이 탄생되었다고 인정하는가, 두 번째 기준을 판단해 보시고, 셋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회금지 등 예방 접종을 했다고 믿는가. 넷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정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피아가 구분되었다면 다음으로 대내적으로는 적과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정예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애국자분들이 대한문을 다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문 집회 참여에는 소극적이십니다. 우선 내부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체계화하고 함께하고 싶은 단체가 되게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화되고 함께하고 싶은 단체로 가는 데에는 저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애국자 여러분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며 애국자 여러분께서 국본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주시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하가 구분되고 내부의 전열이 가다듬어졌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는 행정부와 영혼 없는 공무원, 가짜 의원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법률 제작소 국회, 불법 로비에 의해 판결하는 대한민국 양심의 최후 보루해야 할 대법원,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정의롭게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 앞만 보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모두 함께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가 국본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애국자 여러분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주요 사항 보고를 민중홍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극혁명 국민노원부 사무총장 민중홍입니다. 예, 먼저 저희 태극혁명 국민노원부에 공동대표로 취임하신 우리 김광진 대표님과 그리고 구성재 대표님, 우리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께 격려의 박수, 힘찬 용기를 드리는 박수를 한번 힘차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가 저희 국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 정상이 아니고 또 이 초유의 정말 그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와 정상적인 사회에서 지금은 상당히 비정상 상황이고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현재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많은 태극기를 흔들었던 분들은 지금 영혼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윤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으면 차악도 악입니다. 그러면 그 차악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차악을 준비하자, 차악을 대비하자. 분명히 변고가 발생합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체제 전쟁의 역사입니다. 북한 독재 살인 왕조 국가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냐, 이 두 체제의 전쟁에 계속된 여기까지 온 내용입니다. 체제 전쟁의 역사, 결국 현재 스코어 자유민주 체제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증거가 과거로부터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고, 최근 사안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한 푼 받지 않았고 헌정농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누구냐? 남노당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자가 누구냐면 황교안입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황교안은 탄핵의 주범이고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 잘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헌법재판소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 70년 대남 적화 공작의 금자탑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그리고 지난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최근까지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화, 한미동맹 파괴, 대한민국 경제 파괴, 전방에 현재 뻥 뚫려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해체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정원은 대공 기능이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국군에 잠입한 간첩들을 또한 대전복을 막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부대가 국군 기무사입니다. 그 기무사를 엉뚱한 명분으로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었는데, 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6개 직제가 중요한 직제, 인사, 감사, 재정, 기획, 더구나 이러한 중요한 직제에 민간인이 보임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첩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국군 상황을 북한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다고, 모니터한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힘당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화 국가 파괴를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이론이나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해보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 막지 않고 저들은 부였겠습니다. 막는 척했습니다. 존경하는 태극기 동지 여러분, 국힘당이 지금 나와가지고 자유를 외치고 자유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정권을 교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3년 1월부터 아스팔트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그 의문 중에 가장 큰 게 한나라당입니다. 지금의 국힘당이죠. 한나라당, 즉 민주정의당, 3당 합당을 통한 민주자유당, 그 다음에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새누리당 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다음에 통합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현재 국힘당입니다. 당명을 수시로 바꿔오면서 이 당이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전부 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기타 등등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했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런 퍼즐을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답을 얻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집안이 군인 집안입니다. 저 또한 선거 때만 되면 일본만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우리 성당이라는 국힘당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알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알지 못하면 맹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국힘당 자체가 지금 민주당과 한통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의 반역행위를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반역행위, 국힘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하는 벌써 이 세종대회상에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다 나왔을 것이고 벌써 문재인은 끌어내렸습니다. 말갱이는 다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언론입니다. 언론.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우리 국본이 집회하고 기자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9.19 남북군사합의서 그 규탄을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연합뉴스, 뉴스원 등 뉴시스 통신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취재도 하고 왔습니다. 그날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그 예도 사례가 많습니다. 왜? 이제 저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는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언론이 다 차단하고 있고 언론이 보도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 선동시키기 위해서 정치평론, 평론 또는 정치대담 결국 거기서 다 프레임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어딜 끌고 가느냐? 연방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 내각제 개혁하겠다. 계속 군부를 떼왔습니다. 이제 저들은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우파 정권이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손을 장을 지집니다. 일단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체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좌변과 우변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다가 결정하다 6,000 골당이라고 저희가 했지만
자기 살을 상대방한테 베이게 해주면서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는 그 전략이 육천 골단이라고 한답니다. 즉 살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 법인세 인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그 탈원전하는 문제 이런 거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들이 다 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어디 가고 있습니까? 산물정책 계승합니다. 신중정책 계속 유지하고 있죠. 북한방송 개방하죠. 그것도 권영세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유성방송이 아니라 바로 채널을 부여하겠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사병, 병사가 24시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더 허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컴퓨터입니다. 24시간 병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군기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상황 중에서 월드컵 그 그 상황 속에 국방부가 발표한 게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또 하나 반도체 동맹인 치포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은 핵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NPT에 탈퇴하는 순간 이 나라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에너지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부자재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핵무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겠죠. 자, 이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발생한 문제, 바로 그것은 김환원 박사의 구속사건입니다. 김환원 박사의 구속은 사실과 증거주의를 원칙을 다 무시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나와 있는 증거주의 재판 무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대법원의 지난 1월 12일 김환원 박사에 대한 판결은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이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탈의 판결문과 두 번째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울 선고 무소송 기각과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김환원 박사의 상소 기각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 자유민 체제를 부정하는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스스로 자유 대한민국 대법원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인하고 자기들이 증명한 겁니다. 엄연히 백주 대낮에 자유민 체제가 가동되어 있고 헌법이 심플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증거주의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상고를 기각해가서 김환원 박사를 구속시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의 정권 교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2003년 1월부터 아스팔트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족화되는지를 정당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차악을 대비해야 됩니다. 차악을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공식 인구가 38명 감소됐습니다. 면허학자 배영석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8명이 감소됐습니다. 이제 이 감소는 더욱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감소 인구가 이제 이런 것을 누가 막습니까? 성분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기약을 사더라도 감기약 거기에 성분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분을 밝히지 않는 흰 고무신을 신고 무즙을 걸려서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 부정선거입니다. 이번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여론조사를 다 없애고 100% 당원 투표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저 또한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대표 선거를 전자개표기로 하거나 사전선거로 하거나 그리고 투개표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는 그 순간에는 그 당대표 결과 누가 되든 간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나도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는 해체가 되기 전에는 선거관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새해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태극기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전부 다 뭉치고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탄핵무효 헌정복원을 외치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개헌을 못하게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조문에 놓지 못하게 개헌의 의학제 개헌을 하지 못하게 북한 방송 개방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원광대에 재직하셨던 이주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슈를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구정을 앞두고 제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박사건 다 부정선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2월 24일 국내 정세하고 국제 정세를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제 정세 변화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러시아,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 그 다음에 이란으로 해서 악의 축, 이 결성이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준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냉전 체제가 부상이 되었는데, 국제 정세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단히 유리한 입장으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전차, 그 다음에 K9 그 자주포, 그 다음에 FA-50 그 비행기 등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무입니까? 그래서 현무죠, 미사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방산의 대박이 터지고 자유진정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고로 부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리포트지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넘버6 6번째가 되고 일본이 8번째로 쳐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 중전 변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의 초청장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유럽에 대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런 우위라든가 그런 발언권이 대단히 커지는 그런 입장으로 국력 신장이 커지는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절체절명의 호기에서 국내 정세에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내 정치의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의 안정은 최대 이슈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간첩단 사건이 있었듯이 이 간첩단 사건은 제주라든가 창원이라든가 경기도 또 무슨 전남 전주 쪽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네트워크를 걸쳐가지고 최근 10년 동안에 최대의 간첩망을 지금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청와대 쪽에서 그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첩을 수사하지 말고 중단시키라 하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 국내 정치에서 2024년에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로 해서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가반수를 깨는 하나의 숙제를 남긴 것은 이번에 3월 초에 있는 국힘당의 당대표가 누구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정치의 안정은 소위 보수연합이 된 여당의 세력이 어차피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국력이 유기가 된 그런 것을 백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기들이 전부 다 유럽에 팔려나가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의 무기가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에 도배를 하는 그런 대박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항구화되려면 국내에서 보수 우익 세력이 장기 집권을 통해서 이러한 종북 세력, 친중 세력, 주사파 세력, 그 다음에 간첩들을 일망타진하지 않고는 우리의 번영을, 대한민국의 번영을 항구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러한 대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추운 날씨에 구정 전날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대 30대 우리 아들 딸들은 주사파가 누군지 종북이 누군지 좌익이 누군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념 전쟁에서 이런 국내의 좌익들, 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 지금 중국 짜장면 집에서 왕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러한 친중 세력들, 반중 세력들을 올가내는 그런 경찰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학의 공자학원에 감사를 해서 3분의 1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대학의 공자학원이 있는데 대학 총장이라든가 대학 교수들이
공자학원 쫓아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이 선거구의 국민들조차도 조선인이라든가 중국인들을 알바로 써가지고 선거 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19년에 창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번 자유한국당과 4번 정의당이 붙었는데 선거 개표 당일날 불이 2번 나가면서 536표로 4번인 정의당으로 뒤집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전에는 부정선거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민계라든가 전자개표라든가 하위 문제를 해가지고 곳곳에 침투를 해가지고 지금 친중 세력을 이 암석구처럼 뻗어가면서 자기 세력을 부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마지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에 87 헌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민주화 헌법입니다. 그게 경제민주화가 있었죠. 87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마지막 권력을 잡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골 때리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지금도 저 이북에 있는 이모가 진짜 엄마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청와대에 레터를 보냈지만 자기 어머니가 진짜가 이모인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이 자유진영에서 공산화하는 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처럼 쿠데타라든가 무장이라든가 폭동을 일으켜서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표를 통해서 공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11년 동안의 감옥소에 있으면서 한 것이 바로 진지론이고 헤게모니론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는 아름답다, 공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앞에 자유를 빼고 민주화한다. 이게 공산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87 체제 이후에 30여 년 동안에 흘러온 것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공산민주주의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는 공산민주주의의 그 목전에서 간신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그에 있듯이 하늘이 덕분에 지금 공산민주화에서 중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투표를 통해서 공산민주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진지는 지금도 알다시피 성남에서 성남시장을 해가지고 당대표까지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각 진지의 마을 공동체에 시장이든지 지자체든지 시의회든지 각 진지의 공산주의 세력을 박아가지고 알박기를 박아가지고 경찰이든지 알박기를 박아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공산주의제가 아름답다고 교육을 통해서 정교제를 통해서 또 민노총을 통해서 이 민주화 떠들면 그것이 세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다단계 공산화 이론인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좌익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산민주주의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몽운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만원 박사님 구속 관련해서 3, 4, 5기이시고 5.18 광주 사태 때 현장 지휘관을 하셨던 서명주 대표님께서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3, 4, 5기로 인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죽어도 군인, 살았어도
군인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군인은 정의와 진실을 향하여 돌격합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저기에 1930년대 만주에서 우리의 전사들이 그 피눈물 나는 전선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잠깐 앞에 하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가 선구자입니다. 벌판에서 먹을 것 없이 땅을 파서 뭘 섭취했던 그런 분들의 우리 역사에 우리 선조들이 없을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손에 가면 우리 연금 없어집니다. 그러니 있으나 없으나 오직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제1선에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그 신념이 있으면은 오늘의 문제는 그냥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요 3구 대선에 잠깐 또 오늘 또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24시에 8.9%가 져 있었어요. 8.9%는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빨갱이 새끼들이 A안으로 프렌 A안이야. 이기는 거. 그러면 윤석열이 0.7%는 지는 프렌 B야. 그런데요 24시에 8.9%에 져 있는 상태에서 1%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계산적으로 봅시다. 1%가 지면은 한 7 몇 %씩 이재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기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좋습니다. 저는요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낮잠을 들고 중앙선관위 앞에서 저놈들 목을 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석재저희가 형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니 계산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살아도 창조주를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뭐 다른 종교가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광주에서 5.18을 어떻게 변형시켰느냐 하는 것을 전선 넘는 전선 제2의 6.25 광주 사태를 책을 쓰면서 네 부류를 놓고 전부 다 따졌습니다. 그 발걸음을 걸어갔어요. 자, 신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1공수재단 4지역대장 최규진이가 내 동기예요. 거기에 6팀장이야. 4지역대 6팀장. 근데 자기 총알이 없어. 근데 400명 죽였대. 그 책을 가지고 강주에 가서 도청 앞에서 팔았대요. 어이, 당신 어떻게 썼어? 그 총알 사용한 거 얘기하지 마. 괜히 걔들 목 잡혀.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에 놀아놨어. 400명을 죽였대. 400명을. 그러면 그 시체가 400구가 나와야 되는데 왜 159밖에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강주에서 죽은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와, 이거 강주에 와가지고 우리 죽는다. 이거 현혹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맹치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죽은 사람은 좋다. 국가에서 너희들 보조해주겠다는데 150명이야. 근데 8,023명이 유공자는 웬 말인 거요? 500조가 세고 있어요. 500조가. 그러면 530몇 조가 1년 예산인데요. 예산이 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재인이한테 이제 칼이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질문합니다. 어이, 당신 말이야. 문재인이가 1,000조를 썼다는데, 그거 수사하고 있냐? 내가 왜 나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어이, 안철수한테 물어봐라! 안철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총리하라니까, 저 총리 못합니다. 왜 총리 못하냐 보니까 1,000조가 썼기 때문에, 돈이 비었기 때문에 정책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놈들을 왜 안장을 갈고 있느냐? 윤석열이한테 묻는다. 당신은 불법 탄핵 제1자야. 당신은 살인 백신을 맞아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당신은 부정투표가 이뤄졌는데 부정투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럼 뭡니까? 이거 뭡니까? 윤석열이 같은 놈 아니에요?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밝히라고 되어 있고, 또 빨갱이들은 손절을 해요. 손절. 빨갱이 정법은 손절해요. 앞에 있다가 죽여버리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런 절차도 있는데 왜 끼워놓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제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서 말씀드리고,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이 이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살 수가 있지. 광주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 죽여야 돼.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다 죽어야 돼. 그런 우를 우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동포로서 광주 사람도 우리 동포고 백의 민족이야. 자,
하다못해서 그 부정선거 관계를 얘기하던 동포가 있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고 나갔습니다. 아이, 내가 부정선거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제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50만원 벌금과 500만원 벌금을 집회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판사를 위헌죄로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뭘로 온 것 같아요? 나를 현상금 걸어놔서 깡패하고 현상금을 10억을 걸어놨대요. 그거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전 성령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고 전철에서 넘겼지. 어이, 너들 나 10억 끌어놨는데 나 못 죽여. 내가 얼마 합의 식담이고 내가 던지면은 가까이 너 던지고 멀리서 던지는 사람이야. 너 오면 내가 죽어 하니까 지네끼리 얘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헛소리 하는 겁니까? 저들은 다 헛소리 그래요. 왜? 자, 이걸로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불법 상고로 인해서 지만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지만원 박사님께서 지금 구속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을 위하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만원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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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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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18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절대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5.18에 관한 그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역학자이신 배용석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학자 배용석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계정이 3번 폭파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번째 계정입니다. 근데 또 경고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무섭길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0년에 문재인 정권이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한 게 54,000건이 넘어요. 그 54,000건이 넘게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보고 그 삭제 요청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법 사찰과 불법 검열 그리고 불법 탄압이 무식하게 행해졌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18번 계정이 폭파된 분이 하도 억울해서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이 중재를 해서 유튜브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그 규정을 봐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들은 그 영상을 삭제를 하고 계정이
폭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요청을 해서 삭제한 게 54,000건이 넘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불법 사찰이고 불법 검열인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튜브가 민주당이나 이 제야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를 하고 폭파를 했습니까?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는 저 한상혁이 방통위에 있는 한상혁이를 앞장세워가지고 구글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글이 이 징역만 그런 게 아니고 21년, 22년에 어마어마한 영상을 삭제를 하고 폭발을 했어요. 기사에 나온 거는 20년 거 하나만 나와 있는 건데 21년, 22년에는 우리가 체감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삭제됐어요. 저도 3번 폭파된 게 20년이 아니고 22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할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에 방역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삭제를 했어요.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고맙습니다. 오늘 끝으로 대봉통일연구소의 남강규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정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보니까 다른 곳에는 집회가 없고 우리만 이제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마지막 집회 또 마지막 연사로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사건이 그 민노총 이놈들이 이 상총부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또 제가 늘 주장하듯이 북한의 끈앞풀이다, 북한 놈들하고 연계되었다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던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왜 이렇게 잡느냐? 그게 아니죠. 이게 문재인 때부터 그래도 그 안에 있었던 국정원 요원들이 그놈들의 정체는 알고 있었지만 이 문재인 이놈이 또 박지원, 서훈 이놈들이 말입니다. 간첩을 잡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놔두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 둘씩 체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민노총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북한의 대남 사업의 제1전선이고 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제1 선봉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노총은 대통령도 그동안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었고 헌법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제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을 이제는 하나의 정말 이 적화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이놈들이 간첩들하고 연관되어 있다. 실제 간첩들이 지시를 받고 했다라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그 신문 방송 보도를 보십시오. 특히 방송을 보십시오. 아직 이놈들이 제대로 된 보도조차 하지 않아요. 이 왜냐? 방송 또한 민노총 하에 있기 때문에, 언론 노조 밑에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다 결국은 같은 패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놈들이 보니까 이 뭐 종교계니 시민단체니 이런 놈들이 이게 결국은 무슨 노조를 탄압한다 이런 논리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의지를 갖고 민노총과 북한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단은 과감하게 행동을 취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뒷받침해줄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힘당 이놈들 3월에 있을 대표 뽑는 선거에 빠져가지고 뭐 이 민노총이 간첩이니 뭐니 해도 당적 차원에서 아무런 서포팅 지원도 안 하고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 혼자서 국정원과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추동력,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국힘당 멤버들,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님들 보십시오. 이놈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더구나 저 간첩과 같은 놈들하고 맞서가지고 싸울 놈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놈들은 절대 그럴 싸울 만한 용기도 없고 그저 배지나 한 번 더 달고,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민노총이 간첩에 의해서 조종당하든 말든 아무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 민노총을 대공용기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 적화의 고리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데 이 뒷받침해줄 힘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월 30일인가 여러분 그때 기억나죠? 그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 민노총 이놈들이 화물연대를 앞서가지고 저기 강남에 진로 본사를 점거해가지고 불법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민노총을 박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8월 30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서 민노총 놈들하고 우리가 맞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민노총 현장 불법 시위 앞에서 이렇게 맞불 집회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나름대로 아주 열변을 토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 올해는 딴 거 안 하고 민노총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박살내는 그 한 해를 만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지지하고 못하는 것은 비판하지만 적어도 이 민노총을 북한의 고리 사슬에서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 움직임, 그 행동, 그 조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서 지원해주고 차제에 이 민노총을 반드시 북한과의 연결고리에서 작살낼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작년에 했던 것처럼 민노총 이놈들이 이제 이놈들이 간첩인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서가지고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하고 더구나 이 시민단체니 종교단체니 이런 놈들이 또 나서가지고 이상하게 끌고 가는데,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또 힘에 부딪혀가지고 좌절당할 수가 있어요. 이 간첩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노총을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처단하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은 재생 불가합니다.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여당에는 한 놈도 없습니다. 또 누가 나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 어떻게든 간에 이 민노총을 반드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암적인 존재를 반드시 끊어내는 그런 우리가 혁명의 해,
민노총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해,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24년 한 해 이 민노총에 대해서 승리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오늘 박정희 광장 대한문에 모이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이시고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